이제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웹폼을 웹서버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웹폼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요소를 참조할 때 다큐멘트 객체의 getElementById나 쿼리 셀렉터 등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HTML 문서는 여러 폼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 객체는 폼즈 속성에 HTML 문서에 포함된 모든 폼 태그 요소의 컬렉션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웹폼에 접근하기 위해서 폼즈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ocument.forms 0번째 이렇게 지정해서 0번째 폼을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폼을 제출할 때는 type attribute가 submit인 input 태그 요소를 사용합니다. 또한 타입 애트리뷰트가 submit인 버튼 태그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출 단추를 클릭하면 폼 태그 요소에 submit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또한 폼 태그 요소의 객체에 submit 메소드를 호출해서도 웹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ubmit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처럼 폼에 add event listener에서 submit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밋 이벤트가 발생할 때 수행하는 행위를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본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prevent default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폼 필드의 요소에 접근할 때도 다큐멘트 객체의 getElementById나 querySelector 등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폼 태그 요소 객체의 엘리먼스 컬렉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나 id, name, attribute 값으로 각 요소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폼 객체의 엘리먼스 컬렉션 0번째 요소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스 해가지고 이메일 해주게 되면 이메일 네임 또는 id 애트리뷰트 값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폼 외부에 있는 태그 요소는 쿼리 셀렉터 등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접근하죠. 웹폼을 웹서버에 제출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용자가 폼 필드에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체크 밸류 함수는 인풋 태그의 값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어있다면 해당하는 인풋 태그에 포커스를 주고 false를 반환합니다. 비어있지 않다면 true를 반환해 주는 거죠. 또한 이메일 텍스트 필드에도 정확한 이메일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alidate email 함수에서는 먼저 체크 밸류 함수로 호출해서 이메일 필드의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입력된 값이 이 패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이메일 필드에 포커스를 주고 false를 반환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메일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true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들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nroll.html 문서는 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 입력 필드와 이메일 입력 필드, submit 버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p 태그가 있죠. 그래서 먼저 let form은 document.forms의 0번째 것,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0번째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name 필드는 폼의 elements의 name, id나 name attribute 값을 가지고 있는 이름 필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that email equal form elements 해서 이메일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폼 외부에 있는 p 태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let message equal document.query selector 해서 p 태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입력 필드 값이 입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밸류 함수를 추가하고요. 다음에 이메일 필드를 체크하는 validate email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폼에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호출해서 submit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벤트에 prevent 디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submit 버튼의 기본 행위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if not check value name 필드의 값을 체크를 해서 빈 문자열이면 message.text content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리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을 취소하는 거죠. 또 if not validate email 함수를 호출해서 이메일 필드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유효한 이메일이 아니면 message.text content equal 이메일 형식에 맞도록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하도록 하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웹서버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할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name 텍스트 필드에서 value 애트리뷰트를 읽어서 객체의 name 속성에 추가하고 이메일 텍스트 필드에서 value 애트리뷰트를 읽어서 객체의 이메일 속성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웹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메소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fetch 메소드의 두 번째 인수에 전달할 데이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소드 속성에 포스트를 지정해 주고요. 또한 우리는 JSON 형식의 객체를 HTTP 메시지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headers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컨텐트 타입이 application JSON이고 캐릭터 셋이 UTF-8인 HTTP 메시지 헤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헤더를 헤더즈 속성에 포함시키는 거죠. 또한 HTTP 포스트 메소드 요청은 HTTP 메시지 본문 안에 데이터를 포함시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body 속성에 전송해야 될 유저 객체를 JSON stringify 메소드를 사용해서 직렬화 시킵니다. 이제 fetch 함수를 호출할 준비가 끝났으므로 HTTP 요청을 할 URL을 지정을 해주고 fetch 함수를 호출합니다. 앞에서 HTTP get 메소드 요청에서 살펴본 것처럼 fetch 함수를 호출하면 promi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promise 객체에 then 메소드를 호출하면 만약 promise가 resolve를 반환한다면 then 메소드에 인수로 지정된 callback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이 callback 함수는 응답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응답 메시지의 상태 코드가 200, 즉 OK면 응답 메시지를 JSON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만약에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니면 에러 예외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then 메소드에서 인수로 전달된 JSON 형식의 객체를 사용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거죠. 만약 HTTP 요청이 실패했다면 캐치 메소드에 지정된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그래서 먼저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let user equal name 속성에는 name 필드의 value 값을 지정해 주고요. 이메일 속성에는 이메일 필드의 value 값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const data 객체를 정의하는데 메소드는 post 그 다음에 headers는 new headers 해서 객체로 content type은 application JSON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ody 속성에는 JSON stringify 메소드를 사용해서
유저 객체를 직렬화합니다. 여기 둘 다 세미콜론을 붙여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URL을 지정하겠습니다. const URL equal http://localhost user URL을 지정해 주고요. fetch 함수를 호출합니다. URL에 데이터를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then 메서드 콜백 함수에서 응답 객체를 받아서 if response ok면 return response json 메서드로 호출해서 json 형식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반환하고요. else 아니면 throw error 해서 response status 텍스트를 인수로 예외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n 메서드의 콜백 함수에서 그 결과를 메시지의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 전달된 스테이터스 객체의 스테이터스 속성을 출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만약 HTTP 요청이 실패했다면 catch 메서드에서 error console error 그래서 에러를 콘솔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사용자 등록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김일, 이메일은 김일@gmail.com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처럼 이름이 김일이고 이메일이 김일@gmail.com 사용자가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우에도 메시지 p 태그에는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만약 이름이 빈 상태로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포커스가 이름 텍스트 필드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메일 형식이 아니면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 형식에 맞도록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메일 필드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웹서버에서는 로컬호스트 유저로 포스트 메서드가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 메시지에 네임 필드와 이메일 필드를 읽어서 이름과 이메일을 이처럼 콘솔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를 JSON 형식으로 해서 스테이트 속성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값을 갖는 객체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또는 then 메서드 체인 대신에 async와 await 예약을 사용해서 HTTP 포스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get 메서드와 다른 점은 여기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 외에는 앞에서 get 메서드 호출한 경우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코드를 다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먼저 async 예약을 사용해서 비동기 함수를 정의합니다. to json 해서 response 응답을 인수로 받아서 if response ok면 때는 return response의 json 메서드를 호출해서 반환하고요. else이면은 throw error 해서 error 이렇게 메시지만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동기 함수를 작성하죠. display result 라고 하는 비동기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JSON으로 반환된
결과를 인수로 받아서 여기에 메시지 텍스트 컨텐트에 리절트에 스테이터스 속성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동기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죠. add user. 그래서 유저 객체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요 안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t response equal await. 그래서 fetch 함수로 호출하죠. URL과 데이터를 인수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t result를 받아서 다시 await to JSON response를 인수로 호출해서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await display result 해서 result를 인수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dd user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유저 데이터로. 그리고 다시 사용자 등록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름 기밀의 gmail.com 등록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죠. 또 AJAX로 HTTP 포스트 메소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오픈 메소드에 포스트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set request header 메소드를 호출해서 헤더 정보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send 메소드를 호출해서 JSON stringify 메소드를 사용해서 유저 객체를 직렬을 한 다음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로드 될 때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처리해 주는 거죠. 한번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코드를 다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은 기밀, 이메일은 gmail.com인 를 등록하죠.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